자, 오늘 할 내용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삼각비, 그 삼각비에 대한 걸 함수니까 뭘로 표현한 거?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삼각함수를 통칭해서 하는 얘기고, 근데 뭐 삼각비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각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삼각비에 대한 얘기죠, 실제로. 근데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하는 얘기니까 이걸 좌표평면 위에서 나타내는 얘기. 좌표평면 위에서 나타내는 얘기를 삼각함수라고 하고, 이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 부분에 대한 얘기.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 저번에도 수업을 잠깐 했었는데, 이놈이 뭐고? 주기함수지, 그지? 주기성을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x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뭐고? 몇 도? 경수는 몇 도? 사인 x가 2분의 1이면? 45도. 미안해, 30도. 30도인데 그거 말고 150도도 사인 x가 사인 150도도 2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 성질인데, 이 삼각함수 성질에서는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변환공식입니다. 예각에 대한 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0도부터 90도까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외우고 있으니까 둔각일 때에 대한 값을 예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걸로 해석에 대한 얘기,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보면 돼.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에 대한 표현은 디그리로 표현이 가능하고 아니면 라디안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건 디그리 앵글에 대한 얘기죠. 각에 대한 얘기예요. 도, 몇 도에 대한 얘기지, 맞지? 그쵸? 도라고 사용하면 편한데 지금까지 사용한 게 도니까 이걸로 사용하다가 얘로 바꾼 이유가 뭐야? 경수나 라디안으로 계산상 편해. 그 계산상 편한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뭐가 편하다? 뭐가 편하다? 각에 대한 걸 실수배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지. 예를 들면 디그리에서 30도에다가 2cm를 곱하면 얘는 이 상태로 적어야 되지. 이거는 곱셈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60도 cm 이렇게 표현 안 하지, 맞죠? 근데 라디안을 표현, 30도에 대한 라디안 값이 6분의 파이거든. 여기 이따가 하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2cm를 곱해버리면 얘는 3분의 파이 cm다라고 얘기가 가능해. 즉 라디안은 각도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 이놈을 실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 편리하다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실수배에 대한 얘기, 곱의 곱셈으로 연산이 가능하다고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라디안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수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한, 각도를 실수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디안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하면 돼. 오케이? 연산상 아까 전에 경순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궁극적인 얘기는 연산이 편하니까 라디안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봅시다. 자, 라디안은 뭐냐면 반지름이 r일 때 이 호의 길이가, 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점점 커지잖아, 그지? 근데 어느 순간 반지름과 길이가 같아지는 각도가 있겠지, 그지? 그때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하죠.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때 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2라디안, 얘가 R이 2면, 반지름이 2R이면, R이 2면이 아니고, 호의 길이가 2R이면, 이 각도는 당연히 2가 되겠지, 그지?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게 3이면 3R이면 이거는 3이 되겠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원이 될 때를 구해보자고. 이게 R이면 반원이 되는 호의 길이가 얼마야? 파이 R이죠. 그죠? 맞지? 따라서 요거는 몇 라디안?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때 이걸 디그리, 이걸 도로 표현하면 이거는 180도죠. 맞죠? 따라서 뭐야? 180도와 파이 라디안은 어떻다? 같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80도랑 파이랑은 같다가 돼. 되셨나요? 됐나요? 그러면 30도는 이 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6분의 파이가. 45도는 에? 그렇죠. 4분의 파이가. 60도는 90도는 특수각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1도는 180분의 파이겠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23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하면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23도는 23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맞지? 60분법을 그러니까 도로 나타낸 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마찬가지로 거꾸로 1라디안은 넘겨버리면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죠. 맞죠? 따라서 뭐 3라디안은 뭐가 돼? 3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코도법. 코도법과 60분법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거. 방법에 대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앞으로는 요거 이 도로 표현하기보다는 이걸로 표현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됐나요? 다음 일반각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각에 대한 얘기는 동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동쪽에서 얼마만큼 갔느냐에 대한 얘기거든. 나침반을 보시면 막 돌다가 딱 멈췄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잖아. 맞죠? 여기가 동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방향, 반대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 즉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쭉 이 선이 쭉 돌아가지고 여기에 딱 왔다고 쳐. 여기 왔다고 쳐. 그랬더니 여기가 30도야, 여기에. 그럼 동경은 뭐야? 요까지 한 방에 가라갈 수 있으니까 30도일 수도 있지. 맞죠? 또는 막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맞죠? 그래서 얘는 뭐? 390, 360 플러스 30이라고 해도 되죠. 맞죠? 또는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멈출 수도 있잖아. 얘는 얼마야?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30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마이너스 360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되지. 맞죠? 만약에 두 바퀴 돌아서 갔다 그러면 360 곱하기 2 더하기 30도라고 하면 되지. 맞죠?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표현은 뭐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회전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서 바로 갔을 때에 대한 각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때 N은 뭐다? 정수죠. 똑바로 돌 수도 있고 반대로 돌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되셨음? 그러면 요거를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보자. 360도는 2파이지.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니까 뭐고? 2n파이 플러스 360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바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각에 대한 얘기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뭐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합시다. 이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몇 사분면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자, 3, 4분면에 있다는 건 각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180에서 270이지, 그지? 근데
3, 4분면에 있을 때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막 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지? 맞죠? 그래서 얘를 뭘로 표현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되지. 그래서 뭐고? 360n 플러스라는 게 붙죠. 되셨나요? 이때 n 값은 정수값. 그러고 난 뒤에 뭐 3분의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으로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면 뭐 돼? 120n 플러스 60에서 120n 플러스 90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요 놈의 n이 0일 때는 6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여기지. 맞죠? 6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다음 1이면 180도에서 210도 사이지. 맞죠? 따라서 180에서 210도 사이. 됐죠?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300부터 330.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60 플러스 60에서 360 플러스 90이니까 다시 여기지. 맞죠? 3 집어넣으면. 따라서 뭐 이놈은 1, 4분면과 3, 4분면과 4, 4분면 사이에 있다가 답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형태.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 그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는 첫 번째는 동경이 같을 때요. 두 번째는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세 번째는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네 번째는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다섯 번째는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는 용어를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직선상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동경이 같을 때입니다. 동경이 같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 여기에서 요게 알파면 요게 베타. 요거거든. 근데 요 알파 값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맞죠? 베타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근데 안 돌고 갔다고 가정하면 알파 베타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관계식. 두 개가 같죠? 맞죠? 그럼 더하기 빼기로 표현합시다. 두 개 빼면 0이죠. 맞죠? 근데 알파 베타가 몇 바퀴 도는지 모르지? 맞죠? 그러니까 빼기 하면 어차피 몇 바퀴 돈 게 표현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360. 됐나요? 되셨나요? 다음 두 번째. 동경이 X축 대칭일 때는 여기가 알파면 X축 대칭이가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베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음수니까. 맞지? 베타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간 걸 베타라고 하면 되지. 그지? 동경으로 표현하니까. 양수로. 그러면 알파 베타 관계식은?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죠. 근데 알파 베타가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360n.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360 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n 플러스 1도 어차피 정수잖아. 그지? 그래서 굳이 n 플러스 1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냥 n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헷갈리시면 요걸 m이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음 Y축 대칭일 때입니다. Y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여기가 알파면 Y축 대칭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게 베타죠. 관계식은? 그렇지. 더하면 180이죠. 됐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이렇게 있으면 일직선상에 있는 거 반대 방향과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요게 알파면 요게 베타죠. 관계식은? 그렇지. 빼면 180. 근데 일반각이니까 360. 맞죠? 다음 y는 x 대칭.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알파 베타 관계식은? 더하면 90. 이렇게.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문제가 큰 틀로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쌤 같으면 여기에서 요걸 낼 가능성이 많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나? 됐니?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뭐 넘어가. 자, 일반각에 대한 얘기는 평면에서 반직선에 고정된 반직선 위에서 회전한 양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동경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요거 적혀 있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인데 이게 얼마만큼 회전했느냐에 대한 얘기고, 가장 짧은 각으로 얼마만큼 갔느냐에 대한 얘기.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합시다.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n파이 플러스 2n파이 플러스 그냥 알파 이렇게 좀 알파 하지 말고 세타라고 바꿀까? 세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 적으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 1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으로 한다. 그래서 반원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뭐가 돼? 파이 라디안과 180도는 같다. 요게 기본이지, 그지? 이거 가지고 도를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호도법의 각에 대한 얘기는 60번법 각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고, 60번법의 각은 호도법의 각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까 한 얘기를 넘어갑니다. 자, 다음 부채꼴의 호의 넓이인데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게 아까 전에 호도법은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나면 각도를 실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죠. 보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30도라고 잡고 여기가 5라고 칠게요. 3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180도가 파이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지, 그지? 그래서 얘를 6분의 파이로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는 공식이 원래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지, 맞지? 그쵸? 근데 이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표현된다면 이 분모도 라디안으로 표현돼야 되지, 그치? 그쵸? 360도는 몇 라디안이야?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2파이죠. 맞죠? 됐니? 그래서 약분하니까 뭐가 돼? R세타가 돼버리지, 그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그냥 R세타야.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곱한 거 R세타.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와? 6분의 5파이. 그래서 호의 길이는 엄청 쉽게 구해지죠. 6분의 5파이라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쵸? R세타. 그 다음에 삼각형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이 아니지. 원래식이 파이r 제곱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죠. 근데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표현됐다면 분모도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지. 맞죠? 360도가 2파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12분의 25파이가 그냥 계산상으로 쉽게 구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1번 문제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일반각에 대한 거 가지고 2분의 세타에 대한 각을 구하는 문제죠. 이거는 됐고. 이걸 풀어볼게요. 두 번째 표현 방법에서 1-2번
2번을 풀어봅시다. 1-2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 일치할 때에 대한 문제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 두 가지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요 5가지 적었니, 얘들아? 안 적었으면 이따가 한 번 더 적어봐. 적을 필요가 있으니까. 왜 그래 너? 노래 부르냐? 밑에 것도 풀어봐. 여기 밑에 어차피 다 풀어야 되니까. 동경이 같을 때는 2개 빼면 360엔. 맞죠? X축 대칭일 때는 2개 더하면 360엔. Y축 대칭일 때는 2개 더하면 360엔 플러스 180. 원점 대칭일 때 또는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뭐야?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또는 원점으로 갈 때 뭐냐고? 원점 대칭이요? 위? 알파 있잖아요? 빼면은 그렇지. 빼면 180. 180. 360 플러스 180. 오케이, 굿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일 때는 Y는 X에 대한 대칭. 더하면 90. 그렇지. 더하면 90. 그래서 더하면 90. 자, 봅시다. 동경이 일치할 때니까 이놈과 이놈 둘이 빼면 그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편하니까 빼면 0인데 360n이죠. 그래서 3세타가 360n이라는 얘기고 이때 90도에서 180도 되는 거니까 이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얘가 0일 때는 세타는 0인 거고 1일 때는 세타는 120. 2일 때는 240 이렇게 되죠. 근데 범위가 여기니까 답이 요거죠. 마찬가지 X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알파, 베타 이런 개념이니까 맞지? 2개 더하면 360 맞지? 그래서 여기 2개 더하면 세타 더하기 4세타는 360n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5세타는 360n이 되겠지. 원래 더 정확히는 요거죠. 상관은 없으니까. 따라서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5분의 360. 5분의 360 얼마야? 77. 다음. 됐죠? 그 답은 여기.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중심각이 3분의 파이고 자 위에다가 요거 적어놓고 갑시다. L은 R세타 S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할래. 오케이. 그쵸. 됐죠? 자 요거 적으시고요. 여기서 시험에서 이게 저번에 경순이도 저번에 뭐 쌤 문제 풀다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문제를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하나 풀어보고 갈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R세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R값이 구해지죠.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R은
R은 6이죠. 따라서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는 2분의 1 R렐이니까 또는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R렐 여기는 2분의 R렐이 더 쉽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파이가 답. 됐나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봅시다. 이게 물어봤던 거, 네가 물어봤던 건데 네가 물어봤던 거 맞는 것 같아. 니도 기억 안 나지? 오케이.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11대. 이거 하나 적어서 풀어.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11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구해봐. 부채꼴이 둘레요?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11대.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라. 응? 이건 있다는 게 어? 정수 조건 필요해요. 없어. 없었네요. 세타가 0이었대요. 세타가 0이면 최소값 나오지 않니? 네, 이제 이거 1번에 응. 왜 반지름이 아, 왜 반지름 6이냐고? 네. 호의 길이 공식 뭐야? R 세타지. 네, 근데 세타가 3분의 파이잖아. 네. 이게 2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R 값이 넘기면 R 값 거지. 아, 그렇죠. 넓이는? 저거 공식. 1 대신에 R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니가 왜 물어봤는지 아니? 왜 물어봤는지 아냐고. 니 지금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이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막 풀다가 네가 물어본 이유 이런 거 막 풀다가 둘레의 길이 하는데 이게 둘레의 길인 줄 아는 거야. 그때 그래서 풀었어. 그럼 답이 안 나오잖아. 맞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둘레의 길이가 10이라는 얘기는 반지름 L 이거지. 그래서 2R 더하기 L이 10이고 넓이는 2분의 1 Rl이죠. 맞죠? 그럼 L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10-2R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따라서 뭐가 나와? R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쵸?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최대값. 이렇게 세타로 풀어볼게. 자, 2R 더하기 호의 길이는 R 세타일 겁니다. 이게 R 세타. R 세타가 10이고요. 이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얼마냐 묻는 거지. 됐나요? 그럼 세타는 뭐와 같아 여기서? 세타는 R분의 10-2R이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R분의 10-2R이 되니까 똑같이 나오죠. 식은 똑같죠. 둘레의 길이 여기에서 반지름 2개 더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가끔씩 물어보거든. 답이 뭐예요? 답이 적혀있잖아. 그게 답이에요? 너는 뭐 나왔는데? 저요? 144분의 어떻게 그렇게 나왔지? 파이는 일단 아예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고? 어떻게 나왔냐고요? 너 내 수 풀이하는 거 봤니?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얘기해봐. L을요. 응. R 세타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응. 그러니까 그 R 더하기 R 더하기 R 세타잖아요. 응?
여기 있잖아. 그걸 알로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2분의 1 해야 돼요. 공식이잖아.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곱하기 360분의 파이 했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아, 좀 공식.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거 쓴 거지? 네 맞아요. 맞지? 이 중심각이 뭐야? 라디안이잖아. 그럼 이것도 라디안을 바꿔야 되잖아. 이게 뭔데? 2 파이. 그럼 이거 없애고 나면 아, 이렇게 해야지. 넘어갑니다. 다른 건 뭐 여러분들이 풀면 될 것 같고. 다음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는 삼각 B에서 각에 대한 걸 좌표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이거거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지금 둔각으로 돼 있는데 예각으로 뒀을 때도 어차피 똑같은 각에 대한 표현이 될 거니까 예각으로 해서 먼저 표현을 하세요. 이거 둔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각으로 하세요. P가 여기 있다고 치고 세타 이렇게 있다고 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점의 좌표가 x, y입니다.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건 r이겠지, 그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게 r인 거고 요게 x인 거고 요게 y인 거죠. 됐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 지금 삼각 B로 표현이 가능한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사인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세타인 거고 x, y, r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뭐야? 사인은 이거고 코사인은 이거고 탄젠트는 이거잖아. 그쵸? 따라서 사인은 r분의 y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죠. 좌표에 대한 얘기에서 반지름은 무조건 0보다 크지? 그쵸? 근데 xy 값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죠. 그래서 보세요. 1, 4분면에 있으면 xy가 둘 다 양수지. r도 양수, xy도 양수니까 여기 전부 다 양수죠. 맞죠? 그래서 여기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죠. 2, 4분면에 있을 때는 x만 음수고 y는 양수죠. x만 음수죠. x만 음수니까 여기 음수, 얘도 음수죠. 따라서 얘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고 사인은 양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죠.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으면 여기는 둘 다 음수잖아. xy 둘 다 음수잖아. 그래서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4분면일 때는 y값만 음수죠. 그래서 y만 음수니까 얘가 음수. 그럼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될 거니까 코사인만 음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놈들은 이 각이 1, 4분면에 있냐, 2, 4분면에 있냐, 3, 4분면에 있냐, 4, 4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2, 4분면에 있으니까 뭐 사인만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 자체로 이 각에 따라서 부호까지 결정된다죠. 그래서 예각으로 표현했을 때에 대한 각으로 표현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값이 어떤 4분면에 있더라도 다 표현이 된 거와 동일하다고 돼요. 그래서 예각 기준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런 거야. 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4야.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할까? 이때 세타는 4, 4분면.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봐. 사인 세타가 5분의 4, 이 숫자만 보는 거야. 5분의 4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세타가 5분의 4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하니까 이거는 3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이거니까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되죠. 근데 4, 4분면에 있으면 뭐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지. 그쵸? 그래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라고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얼싸안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얼싸안고. 보기 여사 하실 때. 오케이?
부호 기억하는 거 중요함.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거고요. 여기에서 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됨.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R, Y, X라고 돼 있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잖아. 맞지? 그럼 뭐야? 이거분의 이거 하면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마찬가지로 X분의 Y가 되지. R이 없어지니까. 맞죠? 따라서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 다음 또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R 제곱분의 Y 제곱이 되고 얘 제곱하면 X 제곱 R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죠. 이 두 개 더하니까 뭐야? R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되지, 그지? 근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R 제곱이잖아. 맞죠? 그래서 뭐야? 얘는 1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에 많이 이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뭐일 때? 각이 같을 때. 그쵸? 각이 같을 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라고 나온다. 얼만데? 경수는 얼만데? 구해봐. 하고 있지? 했나? 얼마고? 2분의? 다시. 천천히. 마이너스 2분의 3. 다른 의견 없나? 너는 뭔데? 암산이 안 돼. 에이, 경순아, 2 넘길 때 분모로 가야지. 2 넘긴 거 있지, 네 계산할 때. 얼만데? 마이너스 8분의 3. 8분의 3. 넘길 때 왜 분모로 하고 분자로 가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니들 생각을 해봐. 이 문제 풀 때 이 조건 하나만 줘도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무조건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는 삼각함수 삼각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조건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등식을 간단해야 해라. 다음 식을 간단해야 해라는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조건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에 대한 조건도 간단하게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변환 공식에서 풀면 되니까. 요거 풀어보자. 개념 넓히기. 문자로 돼 있는데 이 문제 풀 때 쌤이 금방 얘기한 건데 탄젠트가 m이잖아. 맞지? 탄젠트가 m이면 요거를 삼각비로 표현하라고 그랬어. 요렇게 세타를 잡고 그럼 요거 뭐라고 잡으면 돼? 삼각비에서 탄젠트는 이거잖아. 맞지? 이거분의 이게 m이야. 그럼 뭐라고 잡으면 돼? 1, 여기는 m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니까 루트?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이지. 됐나요? 다음 코사인 세타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지. 이거 해놓고 이게 몇 사분면? 3, 4분면이잖아. 그럼 뭐만 양수? 얼사안코니까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들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 오케이? 풀을 이런 식으로. 다음 4-1번입니다. 얼사안코 꼭 기억하세요. 얼사안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무조건 사용하는 거니까 이따가 변환 공식 할 때도 또 사용하니까요. 자, 봅시다.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인 건 몇 사분면?
장소야, 몇 사보면? 코사인은 음수인데 탄젠트는 양수인 거 몇 사보면? 뭐 들었어, 너? 못 알아들었지? S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 코사인은 둘 다 음수는. 몇 사보면? 3, 4분면이지, 맞지? 경순아? 사인 코사인 부호 반대고 사인 탄젠트는 부호가 같다. 몇 사분면? 4, 4분면이죠. 그쵸? 됐나요? 요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재현아, 여기 무슨 뜻? 요 첫 번째 요 줄이 무슨 뜻? 그렇지.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지. 맞죠?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가 몇 사분면? 3, 4분면. 그래서 3, 4분면이야. 자, 3, 4분면이면 둘 다 음수니까 이 둘 다 음수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그 3, 4분면 사인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만 양수란 뜻이거든. 음수니까 양수 맞죠? 그 다음에 양수 음수니까 음수 맞지? 기니디가 맞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는 2, 4분면 하자. 자, 2, 4분면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면 풀어봐. 이 4분면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면 와, 빠르다. 경순 탑. 굿자. 사인은 양수니까 없애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코사인은 음수에다가 세트 안 적혀있네. 빼니까 이게 음수잖아, 맞지? 음수니까 빼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이다.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요거 하고 좀 쉬는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얘는 각이 같을 때지, 그지? 자, 다음 주 각이 같을 때 다음 것 같아. 아까 했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오케이. 그럼 얘는 차는 어떻게 구하지? 차 구해봐. 차 구해, 차. 합과 곱을 아니까 차를 구할 수 있죠. 풀마로 적어야 돼, 얘는. 얘는 풀마로 적어야 돼. 뭐 나와? 풀마 2분의 루트 7? 야, 맞니? 너는 뭐 나온대? 다른가 보네? 너는? 기다려봐라, 쟤 다르대. 너는 뭔데? 안 풀었냐? 설마 2분의 1 풀마 2분의 1이 나온다고? 플러스잖아.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뭐든 코사인 플러스 이거에다 마이너스 4 이거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어떻게 2분의 1이 나와? 얘는 마지막 얘 계산하고 좀 쉽시다. 풀어. 뭐해?
1 플러스 4분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거죠. 얘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S 더하기 C에다가 S의 제곱 마이너스 S C 플러스 C의 제곱 요거고, 또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뭐 둘 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됐나요? 답은 뭐 나왔어? 경순? 이번에는 만회해야지. 16분에? 11. 똑같네?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변환 공식 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봅시다.